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은 국내에서 요즘 가장 핫한 그 배터리 업종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한 30년 넘게 한국, 미국, 아시아 각국의 증시, 투자 상황,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데 상당히 지금 과열 국면이 좀 지나치다, 버블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 이게 지나치면 이제 다칠 수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이 돼서 우리 특히 배터리 업종이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제가 이제 시장에 관한 수급, 마켓 심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좀 더 펀디멘털한 외국 증권사 장기 분석 자료를 갖고 저의 이제 분석까지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들 4명이 모였는데 이제 2명은 저 포함해서 증권사를 다녔던 사람이고, 나머지 2명은 한 명은 이제 의사, 한 명은 음대 교수예요. 근데 이제 금융인인 저희 둘, 저와 다른 친구는 이제 배터리 주식이 전혀 없는데, 나머지 2명, 실제 금융의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랑 음대 교수 2사람이 배터리 주식을 갖고 있고, 특히 요즘 화제가 되는 에코프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서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이러한 진짜 배터리가 과연 얼만큼 중요하고 장기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묻지마 투자를 이렇게 전 국민이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이 됐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텐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톱10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배터리 주식입니다. 1, 2등이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인데, 삼성전자보다도 거래액이 많고 조금 이게 지나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일간지의 분석인데, 에코프로 3사의 시총이 네이버, 현대차를 추월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12개 종목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거의 육박한다. 지금은 이제 추월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니까. 이런 것도 시총 관점에서 보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외국 투자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주간 단위로 배터리 종목들을 대규모 매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5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경영진을, 대주주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신문 기사를 보면 회사 경영진이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년 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 그 다음에 2015년에 중국 시장이 거의 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금 중국의 주가 수준은 그 당시에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배터리가 우리 광풍인데, 시장이 안 좋고 반도체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쏠림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가령 향후 10년, 20년의 매출 성장률을 갖고, 매출 성장률은 높습니다. 고성장 일단은 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PSR을 곱해서 목표 주가를 거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버블 시대에 항상 틀린 어프로치였거든요.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이익이지 얼만큼 5년, 10년 후에 돈을 벌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매출의 규모가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총이 수조, 수십조가 되는 회사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익을 얼만큼 낼 것인지, 마진이 어떨 것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차 및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이제 나아가서 생태계를 한국만 우리가 좁게 보지 말고 전 세계 생태계를 보고 우리 한국이 어디에 와 있고 배터리가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 균형 있게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배터리 중에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버블인 5가지 이유. 이때도 뭐 5가지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찾아보실 수 있겠고. 제가 이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제 개인 경험. 그러니까 진짜 문외한인, 주식의 문외한인 친구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3월 22일 최대 거래액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1, 2등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각각 7천억, 거의 6천억 수준이고 이 두 종목만 해도 삼성전자 하루 거래액이 한 5천억 좀 넘는다 보다 많아요. 근데 얘가 이 빨간 박스에 친 것들이 다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대부분 톱10에 거의 배터리 종목이 포진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거 자체가 너무 이게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간지에서 여기 뭐 소스는 제가 밝혔는데 그 분석한 그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먼저 2차 전지 1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삼성전자의 90%를 넘는다. 뭐 최근 며칠 사이에도 오른 걸 치면 거의 삼성전자 시총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올해 260%에서 급등해서 반도체가 이제 일단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자금이 좀 몰린 거고, 에코프로 삼형제 시총만 해도 네이버를 제치고 이제 현대차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요인이고, 네 번째는 지난주 주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배터리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박스에 친 종목들이고 기관도 팔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마켓 심리 이런 걸 볼 때 너무 좀 과매수돼서 과열이 아닌가 이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언론에 신문사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면 검찰과 금융위가 지난주 목금에 이 회사 에코프로의 본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전현직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있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서 이제 그 추사 중이다. 근데 실제 제가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이미 이 회사의 이 회장님 벌금을 시세 차익을 뭐 많이 불공정 매매로 했다고 시세 차익을 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벌금을 33억 원을 선고를 받았고 다른 임직원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좋은 기업을 투자하려면 거버넌스, 그 회사의 경영진, 대주주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한 5가지는 투자 심리 수급, 밸류에이션 이런 것을 좀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펀더멘털한 내용을 제가 외국 증권사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제금융 월가에서는 자본지박적인 비즈니스 모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자살 경량화 모델, 투자를 가끔 덜 하는 회사를 선호하고 자본지역,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데들은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요인이 TSMC 뭐의 안정성 대비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가 많은 데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부여하지 않는데,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예요. 여기 이제 고먼삭스 자료인데 2030년까지 미국과 EU에서 배터리 생산의 로컬리제이션이 되려면 한 200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큰 금액입니다. 그 중에 배터리 회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게 한 100조 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LG 엔솔이 금년 내년에 각각 9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하면 캐시플로우가 모자라서 2조 원을 매년 각각 차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만삭스의 이제 자료인데, 여기 뭐 최근에 엄청난 그 자동차 팀이 동원이 돼서 장기 분석 자료를 작년 이후로 여러 개 냈습니다. 100페이지짜리를.
근데 이제 작년 올해는 배터리 쪽에 수급이 타이트해서 배터리 가격이 좋은데 올해까지도 가격이 좀 오릅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근데 내년 2024년부터는 하락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수익성, 마진이 악화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물론 여기가 맞는 데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증권회사고 1, 2년이 아닌 10년 전망을 그 글로벌 자동차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월가의 의견을 대표한다. 여기서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생태계의 그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프로핏을 보면 그 단위당, 유닛당 마진이 수익성이 오히려 지난 3, 4년보다 앞으로 점점 악화될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LG엔솔 지난주 거 얘기 드릴 때도 영업이익률이 10% 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역시 고만 자료인데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려운 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자동차 한 15% 20% 마진이 대부분 아니냐. 근데 자동차는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나고 좋을 때 10% 이익이 나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여기 이제 막대 그림을 보면 왼쪽이 2020년에 전 세계 자동차 업종 부품까지 포함합니다. 여기 배터리도 포함되죠. 다양한 부품이 포함되는데 영업이익률이 8%. 2020년이 상당히 그 마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오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들어와도 2030년이 되면 영업이익의 풀은 커지겠지만 매출이 커지고 다양한 부가가치가 생기면서 영업이익률은 9%에 머무른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이 9%의 마진 한 뭐 500조 원쯤 되는 자동차 업계, 부품 포함한 배터리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 배터리 관련된 데가 전기차가 얼마일까?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고만은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18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그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이고 실제 그 배터리가 포함된 그 부품의 그 이익의 풀 규모보다 실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이익이 풀이 크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8년 후인 2030년 전체 자동차 업종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단지 한 3, 4%만 돼서 우리가 너무 장기 성장은 하지만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배터리 회사보다는 자동차 회사가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서비스 부문이 발달되면서 마진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주자인 테슬라 GM 그 다음에 현대차도 괜찮지만 현대차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7, 8% 되는 여기가 오히려 더 저는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이클 포터의 5가지 요인, 기업의 경쟁력과 이익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중에 우리는 그 산업 내의 경쟁만 너무 포커스를 하는데 가령 배터리 사이의 업체들 사이의 경쟁 그러니까 LG엔솔이 SDI 뭐 SK온과의 경쟁, CATL과의 경쟁. 근데 우리가 이 구매자 그 결국 그 배터리를 사주는 그 자동차 업체, 뭐 전기차 업체들의 그 파워를 여기 보면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GM이 LG엔솔하고 그 조인트벤처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다가 갑자기 삼성 SDI와 새로운 합작 공장을 지금 이제 논의해서 거의 확정 단계인데 이렇게 그 바게닝 파워가 바이어가 있는 것이고 포드가 깜짝 놀랄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가서 우회하면서 CATL과 미국의 합작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인더스트리 산업의 다이내믹스가 바뀌는 이익의 규모와 마진이 바뀌는 그런 이벤트여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관련된 회사가 전 세계에 뭐 그 완성차 업체에서부터 뭐 배터리 차징하는 데까지 수백 개입니다. 여기 고ld만삭스에서 보여준 한 100몇십 개만의 회사인데 우리가 한 5개, 10개 종목 한국 회사들이 잘합니다. 성장성도 높고 경쟁력도 있지만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생태계를 좀 넓게 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